인공지능, AI 역량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 직업을 로봇이 대체하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진화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의 직업까지 빼앗아갈 것이란 우려도 커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들고 와봤어요. 네. 앞으로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할까? 미래 직업에 대해서 뭘 어떻게 선택하면은 고생을 좀 덜하고 무탈하게 돈 잘 벌이고 잘 살 수 있는 거를 많이들 관심 가지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영국 BBC라는 최대 공영 방송에서 최소 20년 안에 35%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직업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AI가 너무 발전을 해서 단순 노동이나 이런 거는 거는 사람보다는 기계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대신에 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창의력과 감수성을 가지는 것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래가 사실은 아무리 내다본다 한들 저희가 어떻게 10년 앞에 내다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최소 10년간은 실업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직업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의료 관련 종사자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의료 관련 직업들의 전망이 밝은 가장 큰 이유는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입니다. 맞습니다. 사회 구성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들이 겪는 다양한 질환을 케어해줄 전문 의료 인력 및 간병인의 수요 역시 올라가는 것이죠. 한국보다 한 발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현재 전체 취업자의 13%가 간병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40년에는 약 20%가량이 간병 일을 하고 있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그렇죠.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 5천 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의료 관련 종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최소 10년간은 실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직업군들 중 탑5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IT 업계 종사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마 한 번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IT 업계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소위 개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진출할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외에도 VR, 블록체인 등 기술의 발달과 이전에 따라 개발자가 활동해야 할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및 산업 스파이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만큼 컴퓨터 보안 전문가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IT 업계, 그리고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프로그래밍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컴퓨터를 자신의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사용함에 따라 사고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로스쿨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모든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스쿨에 가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특정 방식으로 사고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과학을 교양학으로 본다고 합니다. 모두가 일생 중 1년 정도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영어가 필수잖아요. 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 코딩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저희와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상담 전문가입니다. 공감 능력이 필수로 요구되는 각종 상담 전문가 역시 일자리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미래 고용의 열쇠는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럴싸한 대답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내담자에게 발생한 디테일한 상황과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공감하는 것은 아직 인간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AI의 공감 표시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인간이 아닌 AI가 표현하는 공감으로 진짜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내담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된다. 아직까지 그 상상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 다음에 상담 전문가는 이렇다 하면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바로 수의사 및 여행 전문가, 피트니스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사실 T라는 것도 헬스라는 게 이게 1대1로 해야 되고 이게 사람을 계속 복돋아줘야 되잖아요. 인공지능이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한 개만 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힘 안 날 것 같거든요. 지는 힘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관광지에서 여행객들을 인솔하고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야 하는 여행 가이드는 언뜻 보기에도 AI가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동물의 신체 상태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분석한 뒤 처방까지 내려야 하는 수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출산 대신 반려견, 반려묘 입양을 고려하는 인구와 스스로 안식년을 정해 여행을 떠나거나 운동,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직업들의 수요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여행 전문가도 여행 전문가는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여행사라는 것도 여행 전문가가 있어야만 소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1인 여행 시대가 바람을 불었습니다. 왜냐면 나를 찾는 여행이 되게 불어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저희가 점점 고령화 시대를 내려갑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마 많은 노인분들이 패키지 여행으로 가고 싶지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 짜가지고 뭐 어디 가서 체크인하고 그리고 또 자녀가 자기랑 다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녀는 또 자기 친구들이랑 다녀야 잘 맞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여행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럼 마지막 5번째 공학기술자 및 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유처럼 대외 의존도가 큰 에너지원 대신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하고 직접 개발 가능한 에너지들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정말 동물과 지구 모두 병들게 하는 공장식 축산업을 대체할 단백질 공급원,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게 하고 있는 기아 문제를 해결할 식량에 대한 연구 수요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식량 문제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 직업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곽강받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걸 모든 걸 다 떠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AI에게 적어도 위협받지 않는 나의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